큰일 났습니다. 영국이 한국에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런던의 5월 봄바람이 도시를 쓰다듬던 그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마크 해밀턴은 40대 중반의 런던 교통국 안전관리실 책임자로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은 마치 그의 삶에 평온함을 약속하는 듯했죠. 마크의 인생은 지하철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15년간 런던의 지하철 시스템을 책임지며 그는 수많은 안전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해왔죠.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두꺼운 통계 자료와 안전 지침서들이 쌓여 있었고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아내 엠마와 7살 딸 클레어는 마크의 자랑이었어요. 클레어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고 있었죠. 특히 아빠의 직업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였어요. 아빠, 지하철 안전을 지키는 슈퍼히어로예요. 라고 늘 말하던 클레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크는 런던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의 주요 업무는 사고 예방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매일 수많은 통계와 보고서를 분석하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신중하고 꼼꼼한 관리자로 평가했어요. 가정에서의 마크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였죠. 주말마다 클레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런던 곳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지하철 박물관에 데려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죠. 우리 지하철은 도시의 혈맥과 같아.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단다. 그가 말할 때면 클레어의 눈동자는 호기심과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마크는 오후 회의를 준비하며 지난달의 안전 통계를 검토하고 있었죠. 런던 지하철의 사고 건수, 위험 요인 분석, 예방 대책 등 익숙한 보고서들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최근 몇 년간 지하철 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안전장치들이 개선되고 직원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죠. 마크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매년 사고 통계가 감소하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갑자기 울린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엠마의 비명과도 같은 목소리가 마크의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마크, 클레어가 지하철. 더 이상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마크의 심장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킹스크로스 역으로 달려가는 그의 머릿속에는 아침의 클레어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분홍색 리본을 단 채 즐겁게 웃던 딸아이, 아빠의 출근을 오프하며 손을 흔들던 모습, 그 밝은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도착한 현장은 이미 혼돈 그 자체였죠. 노란 경고 테이프, 경찰관들, 그리고 절규하는 엠마. 선로 위에 누워있는 클레어의 모습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아이를 밀어버린 것이었죠. 사고 현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의 소리들이 멀게만 들리고 시선은 오직 딸의 모습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경찰관들의 말, 주변 승객들의 증언, 모든 것이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크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안전 시스템,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렸죠. 클레어를 잃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는 다른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이제 알았어요. 그의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스크린도어 하나 없는 승강장, 제대로 된 위험 감지 시스템 없는 지하철. 그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엠마는 충격에 빠져 말이 없었어요. 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습니다. 클레어의 방에 있던 장난감들, 아직도 분홍색 리본이 걸려있던 책상. 모든 것이 그들에게 날카로운 아픔으로 다가왔죠. 그렇게 마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런던의 지하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 향기로 가득 찼어요. 클레어의 작은 관 앞에 서 있는 마크와 엠마의 모습은 말 그대로 무너진 두 사람이었죠. 7살 딸의 장례식이라니, 이런 비극적인 순간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마크는 장례식 내내 기계적으로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위로의 말들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고
오직 클레어의 작은 영정사진만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죠. 분홍색 리본 대신 하얀 리본으로 묶인 영정사진은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장 마르셀 씨, 안타까운 일입니다. 런던 교통국의 폴 그레이엄이 다가와 말했어요. 재정 담당자였던 그는 이전에 마크가 스크린도어 설치를 건의했을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마크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어요. 장례식장이라는 엄숙한 공간에서 감정을 폭발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주먹은 이미 팽팽하게 굳어 있었고 그레이엄의 말은 그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레이엄의 냉담한 말에 마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서는 클레어의 발레 친구들이 울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춤을 추던 아이들. 이제 그들은 클레어의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엠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얼굴은 핏기를 잃은 채 창백했죠. 마크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취재진들은 이미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파리 지하철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7살 소녀의 죽음, 책임은 누구에게? 그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의 문구가 마크의 눈에 들어왔죠. 교통부 장관이 조문을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비서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더니 장관이 검은 양복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르셀 씨,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사고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다음 말에 마크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스크린도어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런던 지하철의 재정 상황상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아버지였죠. 같은 역에서 손자를 잃은 분이었어요. 마르셀 씨, 부디 우리의 아이들이 더는 희생되지 않게 해주시오.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마크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그의 가족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어왔다는 사실을요. 클레어의 관이 화장터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크는 마음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서야 한다고. 시스템을 바꾸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것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안전관리자로서 클레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크는 클레어의 방에 들어섰어요. 아직 그대로 놓여있는 장난감들, 벽에 걸린 그림들, 특히 가족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는 그 그림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아빠, 지하철 타는 건 안전해, 맞지? 클레어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마크는 당연히 그렇다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대답했었죠. 하지만 결국 그는 클레어를 지키지 못했어요. 안전관리자로서, 아버지로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클레어의 침대에 걸터 앉아 그녀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을 바라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예산이나 검토라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 딸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다른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런던 교통국 본관 8층 회의실로 향하는 마크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클레어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테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15년간 매주 보아온 동료들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모두들 마크의 얼굴을 슬쩍 보다가 시선을 피하더군요. 자, 그럼 오늘 안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윌슨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시장실 교통정책 보좌관인 그는 늘 그랬듯 형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죠. 첫 번째 안건은 장 마르셀 씨가 제출한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입니다. 윌슨의 말에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마크는 천천히 자료를 펼쳤어요.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지난 5년간 런던 지하철에서 발생한 선로 추락 사고는 총 127건입니다. 그중 29건이 사망사고였고 대부분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에서 발생했어요. 마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죠. 폴 그레이엄이 갑자기 말을 자르더니 말했어요. 장 마르셀 씨, 당신 딸의 사고는 안타깝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들고 오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마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15년간 미뤄온 안전의 문제입니다. 노조 대표 짐 해리슨이 끼어들었어요. 설치되면 영무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화는 곧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텐데요. 한숨이 나왔어요. 안전과 일자리가 왜 대립되어야 하나요?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시스템 관리자, 정비사, 안전요원 등 30억 파운드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코웃음을 쳤어요. 장 마르셀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런 예산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런던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신가요? 그때였어요.
마크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클레어의 마지막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그레이엄 씨, 제 딸의 생명이 30억 파운드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의 자녀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군요. 윌슨이 어색한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어요. 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장 마르셀 씨의 제안은 장기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클레어가 숨졌을 때도 당신들은 검토를 운운했나요?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검토 중이었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건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 너머로 런던의 거리가 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누군가의 자녀도 부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숫자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또 다른 클레어가 생길 겁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이 자리에 서서 절규하게 될 거고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건가요? 또 검토 중이라고요?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장 마르셀 씨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 한국계 영국인 기술 고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실은 제가 지난해 한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지하철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는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알 수 있었어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데이비드 리의 말에서 희미한 희망도 보였죠. 한국이라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크는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서울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죠. 데이비드 리가 건네준 자료들을 밤새 검토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율 90%, AI 기반 위험 감지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옆자리에 있던 미카엘 송이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습니까? 한국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파리의 풍경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더 일찍 변화하지 못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출발 전 아내 엠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여보, 꼭 좋은 소식 갖고 돌아와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었어요. 클레어의 사진을 지갑에 넣으면서 엠마가 덧붙였던 말도 기억에 남더군요. 우리 클레어가 아빠를 도와줄 거예요.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서 공항 카페에 들러 미카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계 영국인으로 런던 교통국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유능한 엔지니어였죠. 처음엔 마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미카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스템을 바꿀 수 있었는지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2년 전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깨달았죠. 그들에게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는 걸요. 창 너머로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문득 15년 전 처음 안전관리실에 발령받았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 그는 젊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런던의 지하철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시스템에 타협하기 시작했을까? 마크는 중얼거렸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며 이상을 접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미카엘은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마크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매일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변명들을 주고받으며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당신조차도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고 있었던 거죠.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크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죠.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이었고 인공지능이 승객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 상황을 예측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옆자리에 미카엘이 태블릿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한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어린아이가 선로 쪽으로 비틀거리는 순간 즉시 스크린도어가 작동하고 역무원이 달려오는 장면이었어요. 단 3초예요. 위험 상황 감지부터 대응까지 단 3초가 걸렸어요. 미카엘이 말했어요. 만약 그날 우리 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마크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 그리고 모두의 마음을.
그 짧은 3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입국장부터 빈틈없는 시스템의 흔적이 보이더군요. 미카엘은 마크에게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파리와 얼마나 다른지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공항철도를 탔을 때 마크는 충격을 받았어요. 스크린도어는 기본이었고 승강장의 모든 벽면이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마크가 물었어요. 미카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승강장에 AI 기반 혼잡도 예측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요. 승객의 밀도와 혼잡률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보통 4단계로 표시합니다. 정확도가 무려 90% 이상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안전 시스템이었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마크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투명 스크린을 통해 13개 국어로 실시간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것도 시끄러운 역사 안에서 정확하게 말이에요. 런던 메트로의 관광객 안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마크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동안 런던에서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던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여기서는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으니까요. CCTV 관제실을 둘러보면서 그의 감탄은 그치지 않았어요. 생성형 AI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며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흉기 소지는 물론 에스컬레이터에서 쓰러지는 것까지 즉시 포착한다고 했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클레어를 밀었던 그 남자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김상훈 부장이 디지털 트윈 맵을 보여주었어요. 역사 전체가 실시간으로 3D 모델링되어 있었고 모든 동선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 시스템 덕분에 사고 발생 시 대응 시간이 72.7% 단축됐어요. 마크는 문득 이전의 런던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비현실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죠. 5호선의 한 역에서 특별한 시연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최근에 도입된 생성형 AI CCTV 분석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죠. 연기자가 흉기처럼 보이는 물체를 소지하고 들어오자 즉시 AI가 이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렸어요. 순찰 인력이 출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0초. 기존 대비 64.3% 순찰 시간이 단축됐다고 했어요. 2023년 신당역 사고 이후 이런 예방 시스템 도입이 더욱 가속화됐어요. 김상훈 부장의 설명에 마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전이었어요. 돈 때문에, 관성 때문에 미뤄왔던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마크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의 스마트 스테이션 계획이 떠 있었죠. 2026년까지 1호선에서 8호선 276개 전역에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내 엠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뭔가 찾으셨나요? 네, 찾았어요. 우리가 찾던 답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클레어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엠마는 이해한 듯 했어요. 알아요. 여보, 이제라도 바꿀 수 있다면 좋겠네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어요. 그 불빛들 속에서 마크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반드시 런던을 변화시키겠다고. 더 이상 누구도 그처럼 소중한 일을 잃지 않도록 말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마크는 그만 발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런던의 지하철역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었죠. 반짝이는 바닥, 깔끔하게 정돈된 승강장,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스크린도어. 마크는 거의 숨을 멈출 듯 했어요. 마르셀 씨, 괜찮으세요? 미카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마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나 봅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네요. 마크가 말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달랐어요. 런던에서는 늘 사람들이 불안한 듯 선로 쪽을 힐끔거리며 서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편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들에게 선로 추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듯 했어요. 마크의 마음속에서 변화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어요.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을. 런던 교통국 본관으로 돌아온 마크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그의 눈빛과 자세에서 느껴졌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미카엘과 함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그의 가방에 꽉 차 있었어요. 로비에서 폴 그레이엄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오, 동양에서 무슨 선물을 가져오셨나요? 그의 비꼬는 말투가 이제는 마크에게 신경 쓰이지 않더군요. 오히려 마크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도 곧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마크가 한국을 다녀왔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나 봅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김상훈 부장에게 받은 자료들, 직접 찍은 영상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자료까지. 특히 마지막 자료는 밤을 새워가며 미카엘과 함께 준비한 것이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의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의 절반 수준입니다. 더구나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폴 그레이엄이 또다시 말을 자르려 했지만 이번에는 마크가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대신 그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스크린에는 서울 지하철의 실시간 시스템이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위험 상황이 발생하고 단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통제되는 모습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런던의 현실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마크가 직접 찍은 런던 지하철역의 모습이었어요. 불안하게 서 있는 승객들, 헐거운 안전봉, 고장난 CCTV. 너무나 익숙한 광경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 아닙니까? 마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한국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우리는 우리 딸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릭 윌슨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예산이,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죠. 한국의 기술 도입 비용과 런던 실정에 맞는 예산 계획이었어요. 게다가 유럽 교통 펀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담당자와 상담을 마쳤고요. 그때였어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데이비드 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사실 제 아들이 2년 전 한국 지하철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더군요. 승강장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스크린도어 덕분에 무사했다고.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그곳에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저도 장 마르셀 씨처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비용을 핑계로 생명의 가치를 저버릴 건가요? 놀랍게도 노조 대표 짐 해리슨조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노조 대표들과 잠시 의논하더니 말했죠. 일자리 문제만 보장된다면 노조도 이 계획에 동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 그레이엄이 한숨을 쉬었어요. 좋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킹스크로스부터 시작해보죠.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마크는 알고 있었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건 아마도 희망이었을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엠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됐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엠마의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우리 클레어가 보고 있을까요?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런던이 달라질 거라는 걸요. 3개월 후 킹스크로스역 공사 현장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김상훈 부장을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첫 번째 스크린도어 설치 구역을 점검하는 자리였죠. 이제 겨우 시작이지만 정말 기대됩니다. 김상훈 부장의 말에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체 공사 기간만 3년, 총 설치 비용도 30억 파운드에 달하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어요. 교통안전기금의 지원이 확정되었고 시민들의 서명도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했죠. 여보, 저기 보세요. 엠마가 공사 현장 한 켠을 가리켰어요. 첫 시범 구간에 설치될 스크린도어의 프레임이 세워지고 있었죠. 6년 만에 처음으로 엠마가 지하철역에 발을 들인 날이기도 했어요. 클레어가 보고 있을까요? 엠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테스트 모니터에는 AI 안전관제 시스템의 시연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3초 안에 대응하는 모습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지더군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는데 이제는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폴 그레이엄이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그도 많이 달라져 있었죠. 최근 손주를 본 뒤로 안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2027년까지 모든 역사의 설치가 완료되면 런던도 서울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미카엘의 질문에 김상훈 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런던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랬듯이요. 창밖으로 런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공사장 가림막 너머로 첫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아직은 스크린도어 없는 승강장이지만 곧 이곳도 달라질 거예요. 마크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꺼내고 싶어졌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여러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만들어낸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생명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요.
파리의 모든 시민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때 우리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기술의 수출을 넘어 생명을 향한 진심과 변화를 향한 용기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스승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런던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죠. 더 이상 어떤 클레어, 어떤 가족도 우리가 겪은 아픔을 겪지 않을 그날을 향해서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그 빛나는 희망이 이제는 전 세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3년 후 런던의 지하철 시스템은 완전히 변모해 있었어요. 마크의 꿈이었던 전면적인 안전 혁신이 현실이 된 것이죠. 매일 수많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김상훈 부장의 조언을 받아 도입한 AI 기반 안전 시스템은 런던 지하철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은 승객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죠. 마크는 이제 런던 지하철 안전 혁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클레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은 그에게 늘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었죠. 엠마도 변화했어요. 그녀는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를 설립해 다른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클레어의 이름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전 세계 교통안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안전 컨퍼런스에서 마크는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전 세계 교통 관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그의 발표는 항상 클레어를 기억하며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크의 이 말은 이제 런던 지하철의 모토가 되었어요. 노조와 교통국의 협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었죠. AI 시스템 관리자, 첨단 안전요원, 데이터 분석가 등 수많은 새로운 직종이 생겨났어요. 이는 기존에 걱정했던 일자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미카엘은 여전히 마크의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런던에 접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의 한국계 뿌리와 전문성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의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한국에서 배운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었죠. 폴 그레이엄도 완전히 변화했어요. 이제는 안전 투자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주장하는 인물이 되었죠. 그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른다며 과거를 반성하곤 했습니다. 클레어 재단의 지원으로 런던의 다른 교통 시스템들도 변화를 시작했어요. 버스, 기차역,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의 첨단 안전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죠. 매년 5월 마크와 엠마는 클레어의 명복을 빌며 추모 행사를 열었어요. 그들은 클레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죠. 한국 정부는 마크와 엠마에게 특별한 훈장을 수여했어요. 그들의 노력이 전 세계 교통 안전 개선에 미친 영향을 인정받은 것이죠. 마크는 수상연설에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클레어 그리고 모든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런던 지하철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매년 안전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승객들의 신뢰도 높아졌죠. 마크는 종종 생각했어요. 클레어가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을 거라고. 그의 작은 천사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아빠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변화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런던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